이런 수출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또 하나의 주역, 바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심 국가 독일. 베를린의 어느 체육관. 낯익은 춤, 부채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너무 저기가 들어가지 마. 아름다운 자태를 그려내는 우리의 부채춤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 아리랑 무용단입니다. 단원들 대부분이 70을 넘긴 분들입니다. 머나먼 이국 독일에서 우리 무용에 심취해 있는 이들. (1960, 70년대) 이곳 독일에 파견되었던 한국인 간호사 출신들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 무용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면 할수록 참 정신 세계가 정화되는 것 같고, 또 육체적으로는 운동이 되고요. 또 명분 있게는 저희들이 전통 무용을 인맥을 이렇게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한국 전통 무용을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 지난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1965년부터 76년까지 모두 만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에서 일했습니다. 이 역시 외화벌이를 위해서였죠. 그때 당시에 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2차 전쟁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과병동은 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그 천사라는 소리를 그때 많이 들었어요. 뭔가 자부심을 느껴서 마취과에서 일할 때 새로 의사가 오면은 그네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정말 큰 긍지를 느꼈습니다. 아마 제 생애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파독 간호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리랑 무용단 단장 김연순 씨. 지금은 베를린 근교에서 남편과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파독 광부 출신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베를린에서 최초로 도장을 열어 태권도를 전파했습니다. 김연순 씨는 1972년 19의 나이로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젊었을 때 나 35년 된 것 같아요. 생소하네. 지금은 추억으로 남은 옛 시간. 학교 마치고 소풍 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수술방에 근무할 때, 우리 수술방에 근무할 때 참 그 교수님이 예뻐했어요. 베를린 비반테스 클리니쿰 병원에서 일했던 김연순 씨. 이후 귀국하지 않고 2016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쭉 일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월급 타면 한국 돈 보내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물론 동생들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엄마가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지만, 동생들이 어느 대학 들어갔다, 어느 고등학교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게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보람된 일. 김연순 씨 역시 여느 파독 간호사들처럼 돈을 벌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을 그렇게 동생들을 위해 희생한 다음 독일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죠. 파독 간호사들의 송금은 당시 한국 경제에 적잖은 도움이 됐습니다.
땀과 희생, 돌아보면 아득한 세월입니다. 1960년대 간호사들과 함께 독일로 건너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부들입니다. 서울 서초구 한국파독협회. 지난 2013년 개관한 이곳에는 당시 독일로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던 사진부터 독일 광산에서 일하던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이 모였습니다. 아, 보도 조립하는 거구나. 이제 발파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부착기가 달아서 뚫어놓고 거기다 장약을 넣고 폭발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독일의 광부 파견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파티라는 거 샴푸 그리면서 1월 30일 서부독일 제작자 협동체와 1962년 정부는 경제개발 기획을 위해 독일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도입하는 협정. 이때 독일이 내세운 조건이 근로자 파견이었습니다. 1억 5천만 마르크의 경제본적 각서가 정식으로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1963년 첫 광부 모집, 400명 모집에 무려 4만 6천 명이나 지원했습니다. 제4진 540명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많았던 이유는 높은 임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월급은 약 600마르크, 한국 직장인의 8배 이르는 거액이었습니다. 한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파독 광부들은 지하 1000m 막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50마르크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우면 위에 상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복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일할 때 이렇게 옷을 벗거든. 독일 강보의 복장인데 이거 원체 더우니까 이거 상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입으면 땀 줄줄 흐르니까 이런 상태에서 요 막장에서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하고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새카매가지고 이렇게 새카매가 이렇게 나오고 1차로다가 제가 알기로는 1,500만 마르크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도 한국 그 광부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2억 뭐 5천인가 이렇게 추가로다가 독일 자체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더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관을 더 들어온 거예요. 광부와 간호사, 파독 근로자들의 활약, 대통령의 방문도 있었죠.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의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은 당시 한국 환전소의 모습도 바꿔놨습니다. 무역회사 직원이나 부유층만 드나들던 환전소에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죠. 모두 파독 근로자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송금액도 늘어만 갔습니다. 2년 만에 2배로 늘어 1967년에는 전체 수출액의 2%에 이르렀습니다. 살기 어려울 때 독일 가서 그 지하 1000m가 넘는 40도 지열 정도 그런 데 싸워가지고 돈을 벌어서 조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우리들을 위해서 썼냐면 우리 부모 형제들 나라를 위해서 쓴 돈이거든요. 어디서 달러를 구해올 수 있었냐 우리들이 아니었다면 거기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초속 종잣돈을 만드는 사람들 근대사의 주역이 되는 것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으로 옮겨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다.